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5월 11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하진 못했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 말씀 드리고요. 자, 시장을 보면, 상당히 견조하다는 판단을, 현재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좋지 못하죠. 걱정이 될 정도로까지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세는 약간 미스매칭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될 정도로 아주 탄탄하게 진행된단 말이죠. 특히 코스닥은 이미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기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깐 차트를 볼까요? 현재 코스닥은 현재 689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 자, 이런 정도 수준은 지난 2월달 그 정도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자칫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진행되면 연간 최고 수준까지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그래도 될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까지 이렇게 회복세가 강하다는 건데요. 자, 이 점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미국 시장도 만만치 않게 웬만한 악재들을 다 이겨내가면서 지금은 뭐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악재로 먹혀들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해외 증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와 관련돼서 시장을 그 배경에 대하여 세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자, 시장 참가자들은 이미 코로나와 관련돼서 내성을 상당히 구축한 상태이며 오히려 경제활동 정상화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더 큰 그러한 심리로 크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와 관련돼서 다시 재확산된다든가 하는 식의 어떤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휘청일 가능성이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 전혀 도배시할 수 없다는 거 한 가지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 뭐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현재 지금 엄청난 역사상 최고 수준의 그런 특단의 경제 대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돈의 힘으로 장세가 유지가 되고 또 그런 경우에는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닥 중에서 바이오나 또는 이 언택트와 관련된 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태가 엄청난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전체 사회, 문화, 산업, 현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관련된 그런 대변화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대면, 비접촉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전통산업, 항공이나 철강, 화학, 자동차 이쪽은 약간 지는 듯한 느낌, 진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처지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반면에 바이오, 또 원격과 관련된, 또 AI와 관련된 인공지능이죠. 그런 측면에 해당되는 분야가 점차적으로 부각된다는 건데 굳이 IT만 본다. 삼성전자 의류의 종목들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탄력성이 안 나오는데 전통 산업의 성격도 약간 있는 측면이 있겠지만 해당 종목들이 워낙 덩치가 커서 지금과 같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뜨는 장세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태 하에서는 삼성전자유의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상하기에는 여건상 단기적으로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린다는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 부분 AI와 관련돼서 반도체 부분도 언젠가 부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먼저 우리가
현재 일단 바탕에 깔아놓고, 현재 봐야 된다는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고요. 또, 바이오와 비대면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무수하게 많습니다. 또 바이오가 유리한지, 비대면이 유리한지, 또 그들 종목, 그쪽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종목을 할 것인지, 이런 것 등을 전반적으로 윤곽을 좀 잡아놓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거의 6개월 동안, 6개월 전에 이 유튜브 방송 시작했는데요. 그 사이에 추천한 종목, 물론 이제 그중 중간에 매도한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계속 매수 보유한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12개 정도, 13개 정도 됩니다. 예, 그들 정보에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죠. 지금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사실은 아직은 이 경제 지표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참 재밌어요.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민간 고용 및 정부 부문 공무원 같은 거죠. 정부 부문 고용까지를 포함한 고용입니다. 지난번에 ADP는 정부 부문이 빠진 민간만 따진 거였거든요. 그 당시 2030만 실직자가 생겼다는 건데 이거 정부 부분이 포함돼서 약 3천만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의외로 작았어요. 2050만 그 자체만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일자리가 2천만 개나 한꺼번에 없어졌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던 3천만에 근접할 것이다 했던 것에 비해서 지난 한 달 동안입니다. 지난 4월 달에 비농업 고용이 3천만이 안 된 2050만 정도로 그쳤다는 것이 아주 큰 호재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미 뭐 아까 얘기했던 내생이 구축됐을 뿐만 아니라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 또 정책 기대감과 같이 어우러져서 장세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다. 그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되는 것이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돼서인데 이 부분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경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지금 중국과 지금 그런 식으로 부딪히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장관급 통화를 통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는 거. 또 유가가 안정돼 가고 있어요. 이 부분 잠깐 보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가 유가 차트 WTI 텍사스산 중들리의 가격 일봉 차트입니다. 상당히 최근 2주 동안 주가는 유가는 상당히 안정돼 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유가가 25달러 정도 그 근방에서 자리를 잡는 듯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전기차 초점을 좀 맞추는 그런 대상이 있죠. 삼성 SDI나 또는 SKC 같은 종목이 그에 해당되는데 전기차 관련주가 최근에 약간 주춤됩니다. 순환매 차원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유가가 좀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기준 가격이 30달러, 배럴당 30달러 이상 올라가 주는 그런 수준이 나온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전기차 관련주들이 움직일 소지가 있다는 정도의 팁은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악재가 조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가라도 좀 올라가주면 그럴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유가가 30달러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조차도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워낙 이 유가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까지 먼저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8일 날, 이제 다다음 주가 되나요? 5월 28일 날 금통위에서 우리나라입니다. 금리 인하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마 은행주보다는 건설주가 또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시장을 보면, 뭐,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나스닥 선물이나 또는 주변 니케이 지수나 중국 증시 다 나쁘지가 않아요. 나스닥 지수가 니케이 지수가 1.59% 급등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 지수도 60포인트나 크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띄우는데 한몫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수급을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지만 그렇게 매도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도 그렇고요. 특히 선물 쪽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베이시스입니다.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와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최근 마이너스 0.5 이상으로 확대가 돼서 상당히 어느 정도 부담이 됐던 건데 최근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마이너스 0.3 정도에 있습니다. 플러스로 반전되면 정상적인 강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 초입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수 부담이 좀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시장 심리는 여전히 회복 상태로 그대로 있다. 문제가 어떤 특별히 악재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꺾이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전제의 시가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개별 종목을 하더라도 장세가 어느 정도 떠받쳐야 그래야 그 개별 종목의 시세도 긍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점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일단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도 어쨌든 미국의 백악관, CDC, 질병관리본부죠, FDA 등 고위급 관계자들이 확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게 약간 부담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아니 요번 달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이게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됐습니다. 물론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0%나 급감했다는 건데 내용을 들여다봐도 반도체 마이너스 17.8%, 무선은 휴대폰입니다. 35.9%, 자동차 마이너스, 자동차는 뭐 난리 났습니다. 지금 안 좋아요. 수출이 말이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업체, 인텔 같은 데죠. 뭐 퀄컴도 해당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한다고 하죠. 이것이 반도체에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현재 약 석 달째입니다.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조 원 가까이, 30조 원 약간 넘어가네요. 그런 정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 최근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담이 되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오늘 순매도하고 있는 4일 만에 순매도하고 있다는 건 다소 지수 부담이 약간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약간 그 부담이 있어서 아무 종목이나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와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나 뭐 삼성, SDS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만만치 않게 바이오도 괜찮단 말이죠. 근데 바이오가 우리 종목에 있을 때 삼성 바이오가 있고 또 뭡니까 유한양액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유한양액이 또 그 사이에 또 급등을 해서 나름대로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줬다는 건데요. 바이오 전체도 계속 보면 바이오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를 잠깐 보도록 하죠. 바이오를 보면 현재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표가 시세표입니다. 네, 현재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근데 빨간 글자가 왼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쪽에 바이오 영역인데요. 웬만한 바이오주들이 다 강세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중 몇 개의 종목들은 급등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토젠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보면 매드팩토 이런 종목도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몇몇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브릿지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현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바이오 전체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려하긴 해도 실제 우리가 종목을 잡아서 투자하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대상 종목이 200개가 훨씬 넘어갑니다. 250개 이상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현재 분야가 있고 또 해당되는 종목들이 서로 어지럽게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당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분야별로 또 같은 분야 중에서도 같은 뭐 줄기세포라도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 다르고 저 종목 다르고 막 그렇거든요. 종목별로 상당히 차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종목들의 데이터도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적도 평가를 하기 어렵고 기술력이 있다고 하지만 기술력에 대한 평가도 사실상 일반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오늘 많이 올라가는 알테오젠이나 앞타바이오나 LH바이오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만 또 PER이 상당히 높죠. 위치바이오, 디알젠은 이건 실적이 뒷받침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현재 밸류가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예, 그렇거든요. 상당히 그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해당 종목들이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면 왜 안 올라가는지, 한 각계의 어떤 이유, 또 각계 일주가 올라갔을 때 적정성, 또 장기 보유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타당성, 또 지금 현재 타이밍이 살 타이밍인지 매도할지의 타이밍,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해서, 현재 바이오 쪽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비중과 관심을 가는 것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특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 갖고 있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또 유한양행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까지 단기 트레이딩 할 종목, 적당한 종목이 딱 있다고 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그냥 관심 대상으로만 보고, 우리는 계속해서 삼성바이오나 유한양행만 보고, 적당한 타이밍이, 적당한 종목이 있으면 유한양행은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포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관찰 대상 정도로만 보자.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비대면 분야는 상당히 많은, 이것도 종류가 꽤 많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표적인 게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에 보면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 탄탄하게 현재 올라가고 있죠. 네이버 못지않게 거의 비등하게 올라가는 것이 카카오고요. 비슷합니다. 이게 온라인 쇼핑 쪽입니다. 클라우드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대형주 중에는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캡티브 마켓, 자체 수요 시장입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캡티브 마켓을 갖고 있는 삼성 SDS가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략 한 17만원대 초반대 정도라면 매수가 된다 했던 건데, 18만 천원. 크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크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에서라도 좀 매수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클라우드 쪽이죠. 그 외에 한글과 컴퓨터 등이 클라우드 쪽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온라인 결제 한번 보세요. 한국, NHN 사이버 결제, 또 그리고 또, 모바일 리더, 또 KG 이니지스, 이런 종목들이죠. KG 모빌리언, 이런 종목들이, 현재, 지금 사이버 결제 쪽이고요. 온라인 결제. 그리고 온라인 교육도 상당하죠. 온라인 교육에 청담 러닝, 또 뭡니까? 메가스터디는 약간 주춤됩니다만은, 이런 종목. 네, 그리고 원격 의료, 오늘은 원격 의료가 난리가 났네요. 제가 단기로 추천한 종목이 소프트센이죠.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이라 단기로 단타입니다. 어차피 단기로 한다면 펀더멘탈의 엄격한 구분은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소개를 했던 종목입니다.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피니티 헬스케어, 또 뷰티컴퓨터 다 비슷해요. 데이터 솔루션이 일단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면 굳이 가장 많이 오른 대장주를 쫓아가면서 매수할 필요 없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싼 종목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2,500원대 정도라면 충분히 단기로 단타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이 아니라 트레이딩 대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된다는, 그 외에 이제 등의 로봇과 관련된 종목, 루진 로봇 이런 종목 다 해당이 되는데 아직 순서가 올 거는 같아요. 그리고 현재 게임 관련주가 있죠. 위메이드가 아주 많이 뜹니다. 위메이드, 네오위즈, 가장 지금
펀더멘털이 우수한 종목은 NC소프트죠.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비대면과 관련돼서 부각되는 대상이 된다는 건 종류가 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이오와는 좀 다르죠. 바이오는 같은 바이오 내, 또 같은 바이오의 분야별, 또 종목별로 주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차도 있고 편차도 있죠. 굉장히 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 이들 종목 신생 테마주들은 안 그래요. 같이 움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사이버 온라인 결제도 그렇고 또 온라인 원격 의료나 원격 진료도 해당되는 종목이면 종목별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단타하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단타라고 했을 때는 굳이 어려운 바이오에서 단타, 우리가 또 우량주를 갖고 있기도 하니까 굳이 단타라고 했을 때는 비대면과 관련된 제반 분야 중 현재 오늘은 당장 온라인 원격 의료 쪽에 초점 맞춰서 보자. 그리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은 해요. 또는 그 관련된 종목 중에 알소프트 관련 종목은 우량한 종목, 약간 우량성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도 웬만큼 되고요. 그래서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이하면 잡자. 하는데 그런 관점입니다. 그 전에 6,500원인가요? 6,000, 한 2, 30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면 잡자했던 건데 지금은 7,000원 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에 초점 맞춰놓고 지금 당장은 현재 원격 의료 쪽에 원격 의료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적은 좀 약하지만 어차피 이거는 뭐 이쪽은 실적 갖고 따질 대상은 아니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제한이 유력하다. 이런 정도로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렇고요.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너무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삼성전자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제 삼성전자는 뭐 단기적으로 탄력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외국인들이 아주 적절한 매수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선물 베이시스 측면에서 봤을 때 베이시스가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플러스 0.5 이상 되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단기 탄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도 2분기 실적이 다소 좀 걱정이 되는 다소 부진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주가 흐름은 오히려 삼성전기보다 더 나아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11만 원, 11만 5천 원 이하, 11만 5천 원 이하면 잡아볼 필요가 있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됩니다. 삼성 S다이는 현재 지금 뭡니까? 그 테슬라의 창업자 앨런 머스크가 엄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즉 지네 테슬라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죠. 삼성 S다이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연장선상에 SKC가 있습니다. SKC는 5만 원 이하면 된다 했어요. 현재 5만 원 이하입니다. 오히려 지금 잘못하면 삼성 SDI보다는 SKC를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좋지만 지금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보다 주가에 대한 상대적으로 PER, 밸류 부담도 낮고 모멘텀도 아주 강하죠. 기업 대변신, 일반 화학업체에서 주로 필름, PG, 프로필렌 글리코린이나 PO, 프로필렌 옥사이드 같은 그쪽이 국내 최대 절대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쪽 뭐 포기한 건 아니지만 그 한 평을 제껴놓고 그리고 일렉포일 동방업체를 인수함으로써 동방업체로 대변신하고 있다는 건데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실적 때문에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PER이 12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만 원 이하면 뭐 부담이 별로 없죠.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금년 목표 가격은 뭐 한 7만 원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삼성 바이오 이게 중요하죠. 삼성 바이오 실적 측면 실적점, 그리고 성장성 측면, 그리고 지금 현재 비대면과 관련된 그 분야가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모두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바이오. 금년 목표 가격 원래 70만 원인데요. 더 갈 것 같습니다. 금년에. 잘하면 80만 원 이상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절대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현재 이 삼성바이오는 절대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관련됐다라기보다는 약간 독립해서 판단을 했던 바이오주가 바로
유한양행이죠. 실적 좋고요. 그 실적이 지난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나 금년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건데 그 중에는 현재 기술 수출한 로얄티 수입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금년 요번 달 말입니다. 레이저 트림이라고요. 비소세포 폐암 신약입니다. 현재 유한양행이 개발 중에 있는 것이죠. 비소세포 폐암 임상 이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된다는 건데 그게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한테 주목받고 있는데 근데 지금 차트상 양이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조금 다시 한번 낮아졌을 때 주가로 봤을 때 5만원 이하에서 잡으시면 된다.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고점에서 팔아놓은 게 한 번 좋았는데 못 팔았다면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고요. 자, 그리고 또 SKC를 말씀드렸고 네이버 뭐 좀 절대적인 거죠. 네이버는 무조건 보입니다. 네, 지금 비대면 사회, 비대면 산업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네이버는 절대적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온라인 뭡니까? 온라인 쇼핑뿐만이 아니죠. 온라인 광고 쪽으로도 신규 광고 채널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온라인 또 콘텐츠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핀테크가 있죠. 핀테크와 관련돼서 현재 뭐 카카오가 났는지 이제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라는 것이죠. 어쨌든 뭐 현재 단기 목표 가격은 금년 27만원, 26만원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갖고 계십니다.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 위치상 약간 높기 때문에 매수한다면 약간 좀 그 비중을 낮춰서 매수해야 되겠죠. 어쨌든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 싶습니다. 자, 이 종목 말씀드렸고 무조건 이건 절대 팔면 안 돼요. 삼성 SDS는 단기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가 막혀 있는 이만큼 비메모리 반도체가 독자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AD테크 같은 경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테스라 같은 종목도 이것도 위치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SAP 반도체 또는 네페스 둘 중에 하나 우리는 SAP 반도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요 종목 안 갖고 계시면 지금 매수인데 다만 단기적인 탄력성은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장기로 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동진세미캠 이 종목이 좋아요. 동진세미 왜 좋은지는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뭡니까 TSMC가 하고 있는 그 파운드리고요.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EUV 극자외선 노광기에 상당히 투자의 그 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 10조를 투자한다는 기계 대수로 따지면 50대. 그 전에 한두 개밖에 살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장비를 50대나 한 대 구입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이거 상당합니다. 전격도로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극자에서 노광기 소재인 것이 바로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죠. 일본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 90%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시키고 있고, 사실, 동진세미권을 원래 LCD용 포토레지스트를 제조를 했다가, 이제 삼성전자 요구에 의해서 반도체용으로 공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효과가 아마 내년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동진세미 지금도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동진세미캠. 그리고 그 외에 동진세미캠까지 그리고 테스나 말씀드렸나요? 테스나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과 관련돼서 비대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상당히 특화된 기술력을 계속 장착하고 있는 업체가 알소프트입니다. 알소프트 이 종목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일단 단기로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이 종목 자체가 현재 가장 탄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탄력적인 해당 분야에 있는 종목은 사이버 결제 쪽, 온라인 결제나 아니면 소프트센 같은 종목인데 우선 소프트센 먼저 급하고 두 번째가 뭐 현재 알소프트 정도 된다. 이런 정도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은 이것저것 얘기했기 때문에, 이 방송 처음부터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그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 듣거나, 뭐, 뜨문뜨문 드시는 분들은 종목에 많아서, 판단하기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런 점을 잘 따져가면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종목 구성 및 포트폴리오 전략과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010-2420-053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방송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